나이가 들면 들수록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은 점점 올라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골다공증 진단을 받게 되는데 태어날 때 엄마로부터 칼슘을 받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칼슘은 90% 이상이 뼈에 저장이 됩니다. 칼슘은 뼈에 저장되어 있고 우리의 근골격계를 이루는 주요 성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칼슘은 우리 뼈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뇌신경에도 쓰이게 됩니다. 온몸의 전신을 통해서 퍼져나가면서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그 전류의 흐름에도 칼슘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깜빡이고 손을 움직이고 하루에 이렇게 근육을 쓸 때도 칼슘은 많은 양 소비되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심장 또는 신장 이러한 기관들이 쓸 때도 칼슘은 필수고요. 신진대사, 에너지대사, 호르몬대사, 세포의 재생대사에도 칼슘이 쓰이기 때문에 계속 쓰는 것은 보충을 하면서 써야 되는데 소비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 칼슘이 점점 고갈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체는 갑상선을 통해서 더 많은 칼슘을 혈중이나 신경이나 장기로 끌어나오게 됩니다. 이때 뼈에 충분한 칼슘이 저장이 되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은 우리는 벌써 많이 썼어요. 더욱더 결핍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골다공증, 즉 뼈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극심한 칼슘 결핍 상태에 이르게 되는 이유입니다. 노년뿐만 아니라 골다공증에 걸리기 쉬운 사람의 유형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아기 엄마들입니다. 아기들이 만들어질 때 안에서 장기를 형성하고 그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자랄 때 많은 양의 칼슘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산모가 충분한 양의 칼슘을 가지고 있으면은 괜찮아요. 그리고 계속 임신했을 때도 충분한 칼슘을 보충해 주면은 칼슘 부족의 상태를 겪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칼슘의 섭취 없이 그 많은 칼슘이 우리 아이에게 간다면은 엄마는 극심한 칼슘 결핍 상태에 빠집니다. 아이를 낳고 난 산모들이 인대가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그리고 뼈가 아프고 뼈가 시리고 뼈에 바람이 든다는 표현도 쓰죠. 그 이유는 칼슘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갱년기 전후의 여성분들이 골다공증을 많이 얻게 되는데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이 남성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우리 생식기나 호르몬계에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은 칼슘의 흡수와 활용을 극대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트로겐이 점점 없어지면서 여성분들은 칼슘의 흡수도 떨어지게 되고 활용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고 그 외에 이 칼슘이 쓰이는 여러 가지 장기와 우리 인체의 시스템에 결핍 현상을 초래함으로 인해서 각종 알러지나 만성 질환들, 자궁근종 이런 것들이 그때 더욱더 많아지는 이유가 칼슘의 흡수와 활용의 저하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이 골다공증이 뼈만의 질병이 아닙니다. 신체 전신의 질환입니다. 이 칼슘은 우리 세포의 신진대사에 아주 필요한 영양소고요. 특히 신경세포나 우리의 면역세포에도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만약에 이 칼슘이 모자르게 된다면은 심지어는 불안증, 우울증까지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혈액에서 강력한 해독인자이기 때문에 점점 독소가 쌓이게 되면 알러지나 여러 가지 만성염증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뼈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인체 전신의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전신의 컨디션을 저하시킵니다. 더욱더 나아가서 뼈 안에는 골수가 있습니다. 뼈가 약하면은 골수가 약해지고 골수가 약해지면은 피 부족 현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골다공증 하면은 뼈만 생각하지만은 이게 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체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질병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치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은 그 어떠한 질병보다도 식생활과 운동과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뼈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뼈를 단단하게 만들고 뼈에 충분한 칼슘과 칼슘을 흡수할 수 있는 비타민들을 풍부하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약제로 쓰거나 정맥 주사를 맞을 때는 근 10년 동안 나오는 논문들을 보면은 칼슘 정제를 섭취할 시 오히려 뼈가 부러질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고요. 특히 비타민 정제나 정맥 주사를 먹을 때 인체에 들어와서 각종 장기와 혈관, 혈액 안에 석회로 낀다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에 걸렸을 때 흔히 먹는 비스파스네이스라는 약을 보면은 흔히 알려져 있는 부작용은 위장 쪽이 많이 안 좋아져요. 근데 그 약을 먹으면은 부작용 중에 하나가 턱 관절의 괴사입니다. 그 약을 먹지 못해서 이제 주사를 맞게 되는데 그 주사 또한 뼈에 있는 파골세포를 씀으로 인해서 골다공증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 주사를 맞다가 갑자기 맞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괴사가 일어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지만은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는 현재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부작용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매일 한 숟가락만 먹어도 골다공증에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은 바로 참깨입니다. 이 생참깨는 칼슘이 어떠한 음식보다도 풍부합니다. 칼슘뿐만 아니라 인이 많아요. 이는 뼈의 핵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영양입니다.
칼슘과 인을 같이 섭취해 준다면은 뼈를 재생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 하나 더가 있어요. 참깨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이렇게 영양이 풍부한 참깨를 매 식사마다 한 숟가락씩 먹어주면 정말 좋은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살아있는 상태로 꼭 드셔야 되는데 볶은 참깨를 먹는다면은 그 안에 있는 칼슘이나 인이나 비타민 B군이 파괴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참깨에는 불포화 지방이 상당히 많고요. 오메가3도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과산화되면서 과산화 지질이 만들어져서 볶은 참깨를 먹을 때는 우리 인체에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래서 생참깨를 꼭 드셔야 되고요. 이 생참깨를 드실 때는 밥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고 물이 될 때까지 씹어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숟가락씩 퍼먹는 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뼈가 약하면은 치아도 약하고 우리의 잇몸도 약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지배 형태로 드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 참깨는 참깨 하나만 먹어도 아주 좋지만은 다른 씨앗들과 또 당근과 함께 먹으면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음식은 바로 당근 씨앗즙인데 당근은 채소 중에서 가장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는 채소입니다. 그리고 당근을 베이스로 해서 당근즙을 만드시고 거기에 5가지의 씨앗을 넣을 텐데 첫 번째 씨앗은 생참깨입니다. 그 다음에 씨앗은 홍화씨입니다. 이 홍화씨에는 칼슘도 풍부하지만은 뼈에 핵을 이루고 있는 인도 풍부하고요. 그런데 이 홍화씨는 아주 특이하게 백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뼈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고 골 강도와 골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아주 희귀한 영양분이에요. 그렇게 찾기 쉽지 않은데 이게 홍화씨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생모밀, 달맞이꽃씨가 있는데 이 달맞이꽃씨 안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칼슘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생기리인데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뼈의 재생을 도와주고요. 비타민 E 또한 풍부합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서 칼슘 부족으로부터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전 인체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선은 당근즙을 내시고 기리는 60g, 참깨, 홍화, 생모밀, 달맞이꽃씨는 각각 10g을 넣으셔서 즙을 짜면 됩니다. 지식한상에서 당근 씨앗즙을 짠 영상을 시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에 지식한상 김명재 박사 씨앗즙 치시면은 나와요. 그걸 보시면은 훨씬 이해도 빠르시고 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즙을 드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근 씨앗즙에는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와 같이 드셔야 되는데 식사를 먼저 하시고요. 씨앗즙을 200cc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없지만은 평소에 방귀가 많이 나오고 속이 많이 부글거리고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100cc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부글거리고 한다는 것은 장에 유해균이 많고 내 소화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때 우리가 즙을 먹으면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즙이 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 장에 있는 유해균과 내 장의 기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 장의 기능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씨앗즙에 있는 영양을 처음부터 100cc씩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소화에 부담 없이 안에 있는 영양이 장의 기능 또한 회복시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150, 나중에는 200cc까지 천천히 올리시면 됩니다. 골다공증을 악화시키는 최악의 음식은 바로 탄산음료와 가공음료, 그리고 당분 섭취, 튀김, 그리고 커피입니다. 칼슘을 우리 인체에서 가장 잘 배출시키는 음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탄산음료와 당분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고기가 당긴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단백질이 모자라서 고기가 당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학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식욕이 자극이 되거나 음식이 당길 때는 우리 인체에 항체가 많은 음식들이 당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그 음식이 우리 인체에 독소일수록 우리는 더 당긴다라는 것을 의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칼슘이 부족하면은 칼슘을 가장 많이 배출시키는 단 음식, 탄산음료가 당기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정말 칼슘이 부족할 때는 시험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칼슘을 많이 썼어요. 뭐 신경을 많이 쓰거나 잠을 자지 못했거나 뭐 운동을 좀 많이 했거나 그럴 때는 단 음식이 당기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칼슘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출시키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다공증 환자들은 탄산음료, 가공음료, 당분 섭취, 튀김 이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칼슘 외에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당근 씨앗쯤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칼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여러 골다공증 환자들과 또 여러 골절 입은 환자들도 당근 씨앗쯤을 먹으면 회복이 상당히 빨라요. 그런데 그 환자들에게 제가 꼭 다 같이 추천하는 영양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타민 D가 아주 많은 햇빛입니다. 하버드 연구에 보면은 이 햇볕에 있는 비타민 D는 초기 폐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을 2배 이상 늘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있어요. 피츠버그 의과대학의 연구를 보면은 수술 환자들이 햇볕을 정기적으로 보면은 회복이 엄청 빠르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햇볕이 우리 피부를 나쁘게 한다는 이 잘못된 오해 때문에 햇볕을 그냥 만사 피하는 게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들을 보면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체는 비타민 D가 필요하고 이 비타민 D를 우리 인체에 가장 효과적으로 끌어들이고 쓸 수 있는 것은 햇빛이다. 그리고 우리의 면역세포, 우리의 뼈세포, 우리의 각종 장기세포들은 다 이 햇볕으로 오는 비타민 D의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특히 골다공증 환자는 더 그렇습니다. 나가실 때 얼굴을 가리고 팔을 가리고 나갈 게 아니라 얼굴을 노출하고 얼굴만 노출하면 또 부족해요. 팔도 걷어붙이고 다리도 걷어붙이고 햇볕에 피부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양을 쓰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 골다공증 환자들은 적어도 두세 시간 째셔야 됩니다. 추운 겨울에는 나가지 못하시잖아요. 특히 골다공증 환자들은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집에서 햇볕이 많이 드는 곳에 의자를 갖다 놓으시고 앉아서 거기서 책을 보시거나 일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볕이지만 어느 정도의 비타민 D는 감소는 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꼭 해야 되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인체가 걸을 때마다 뼈와 관절에 어느 정도의 충격을 주게 됩니다. 이 충격을 받게 되면은 그 충격이 뼈가 단단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근력 운동을 할 때 계속 근육을 찢어지게 하고 근육에 이렇게 자극을 주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공급을 해주면서 너무 심하지 않는 지금 상태에 맞는 운동을 적절히 해 나간다면은 뼈에 계속 자극을 줌으로 인해서 뼈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자기 몸에 맞는 상태를 알으셔야 됩니다. 바로가 아닌 운동, 즉 내가 정말 운동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다면은 처음에는 10분 정도 걷기부터 하시다가 15분, 20분으로 늘리시고 그 다음에 30분으로 늘리시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내가 먹는 것이 내 뼈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정의 칼슘이 있고요. 그 칼슘을 계속 소비하기 때문에 항상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급을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더욱더 배출하는 생활 습관과 식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으로만 고칠 수 있다면은 그 약을 먹는 게 맞지만은 요즘의 데이터를 보면은 그것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골다공증 환자분들은 약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되 하지만 그것뿐으로는 골다공증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어떠한 것을 내가 먹고 그 먹은 칼슘을 흡수하기 위해서 햇볕을 꼭 쬐고 뼈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적절한 운동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